절대 먼저 사과 안 하는 혈액형은? 사과라는 건 참 묘한 일이에요. 머리로는 미안하다고 말하면 되는 건데 뭐가 어려워? 하면서도 막상 입에서는 그 말이 잘 나오지 않죠. 특히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먼저 사과하기는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사실 사과에는 단순히 미안해라는 말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기도 하고, 때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과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지만 혈액형별로 사과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조금씩 달라요. 어떤 혈액형은 자존심 때문에, 어떤 혈액형은 완벽주의 때문에, 또 어떤 혈액형은 단순히 자기 입장만 생각해서 사과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혈액형은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주저하기도 하죠. 이런 차이를 이해하면 상대방이 왜 사과를 안 하는지, 혹은 본인이 왜 사과하기 어려운지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과의 진짜 의미가 뭔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혈액형별로 사과를 어려워하는 이유와 그 속마음을 하나씩 들여다보려고 해요. 혹시 지금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다면 이 글을 읽고 나서 작은 용기를 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 잠시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응원 부탁드려요. 첫째, B형. 내가 왜 사과해야 하지? 내 대명사. B형이 사과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때문이에요. B형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화를 내거나 서운해해도 내 입장도 이해해봐라는 마음이 더 강해요. 예를 들어 약속에 늦었을 때도 B형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어쩔 수 없었어. 미리 연락은 했잖아. 나도 늦고 싶어서 늦은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려고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변명으로 들릴 수 있죠. B형의 머릿속에서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닌데 왜 사과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강해요. 악의가 없었으니까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치 실수는 했지만 고의는 아니었어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하지만 B형도 상대방이 정말 상처받은 걸 확실히 알게 되면 마음이 움직여요.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직접적인 사과가 아닐 뿐이에요. 야, 진짜 화났어? 아, 그게 그렇게 기분 나쁜 거였어?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B형은 사과보다는 행동으로 보상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미안하다는 말 대신에 맛있는 걸 사주거나, 다음에는 절대 늦지 않겠다고 약속하거나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해주려고 하죠. B형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게 좋아요. 네가 늦어서 내가 기분이 나빴어 보다는 약속 시간을 지키는 건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야라는 식으로 말하면 B형도 이해할 수 있어요. 둘째, AB형 사과의 철학자들. AB형이 사과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완전히 달라요. 사과의 의미를 너무 깊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AB형에게 사과는 단순히 미안해라는 말이 아니라 진심 어린 반성과 개선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한번 사과하면 진심이어야 한다는 게 AB형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사과하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사과하는 걸 싫어해요. 정말로 자신이 잘못했다고 확신이 서고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느낄 때까지는 쉽게 사과하지 않아요. AB형은 사과하기 전에 머릿속에서 엄청난 분석을 해요. 내가 정말 잘못한 게 맞나? 어느 부분이 잘못된 거지?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사과가 진짜 도움이 될까? 이런 질문들을 끝없이 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AB형의 사과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하지만 한번 사과하면 정말 진심이에요. 단순히 미안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개선할 건지까지 명확하게 말해주거든요. 저번에 제가 그런 말을 한 건 정말 부적절했어요. 당신 기분을 상하게 할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완벽한 사과를 준비하는 동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빨리 사과받고 싶어 하는데 AB형은 완벽한 사과를 위해 계속 고민하고 있으니까 오해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AB형에게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일단 미안해라고 말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이야기해도 된다는 걸 이해시켜주는 거죠. 셋째, O형. 자존심과 감정 사이에서 고민하는 사람들. O형은 참 복잡한 혈액형이에요. 감정적으로는 빨리 화를 풀고 싶어 하는데 자존심이 먼저 사과하는 걸 막아서는 거거든요. 마치 마음과 머리가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O형은 리더십이 강하고 자존심도 강해요. 그래서 먼저 사과하는 걸 자신의 권위나 체면이 깎이는 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특히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더욱 그래요. 내가 먼저 고개를 숙이면 앞으로 나를 만만하게 볼 수도 있어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O형은 관계를 중시하는 혈액형이기도 해요. 갈등이 계속되는 걸 원하지 않고 빨리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속으로는 빨리 화해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먼저 나서지는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요. O형의 이런 고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좀 참고 먼저 말을 걸까? 라는 마음도 생기거든요. 하지만 그때쯤 되면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더 어색해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O형은 직접적인 사과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관계 회복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공통 친구를 통해 안부를 전한다거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린다거나 우연을 가장해서 마주칠 기회를 만든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O형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상대방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대화의 기회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당신이 먼저 사과해야 해라는 식으로 압박하기보다는 우리 이야기 좀 해볼까? 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넷째, A형. 마음은 있는데 표현이 어려운 사람들. A형이 사과를 못하는 이유는 앞에 세 혈액형과는 또 달라요. A형은 사실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요. 상대방이 속상해하는 걸 보면 정말 미안하고 빨리 화해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A형은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서 사과도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 말해야 상대방이 진심으로 받아들일까? 언제 말하는 게 적절할까? 어떤 표현을 써야 할까? 이런 고민을 끝없이 하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A형은 거절당하는 걸 무서워해요. 사과했는데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더 화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상대방이 먼저 마음을 풀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A형의 또 다른 특징은 비언어적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직접 미안해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만 평소보다 더 친절하게 대한다거나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해준다거나 작은 선물을 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려고 해요. 하지만 문제는 이런 간접적인 표현을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A형은 분명히 내 마음을 표현했는데 왜 모르지? 라고 답답해하지만 상대방은 여전히 직접적인 사과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A형에게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진심만 있으면 어떤 말을 써도 상대방이 이해해줄 거야 라는 격려도 필요하고요. A형의 경우 첫 마디만 나오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혈액형별로 사과를 어려워하는 이유를 살펴봤는데 결국 모든 혈액형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사과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에요. 사과를 지는 것이나 굴복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관계를 지키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과한다고 해서 내가 모든 걸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줬구나. 그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이야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라는 약속을 하는 거고요. 특히 오해나 갈등이 생겼을 때는 누가 옳고 그른지를 따지는 것보다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것인지가 더 중요해요. 내가 100%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내 말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과는 빠를수록 좋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감정은 더 깊어지고 오해는 더 커지고 사과하기는 더 어려워져요. 완벽한 사과를 준비하느라 시간을 끌기보다는 일단 미안해라고 말하고 나중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또한 상대방의 혈액형을 고려해서 접근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B형에게는 논리적으로, AB형에게는 진정성 있게, O형에게는 자존심을 세워주면서 A형에게는 따뜻하게 접근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지금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나요? 사과하고 싶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는 상황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읽은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어요. 사과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용기를 내는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도 여러분의 진심을 느낄 수 있을 거고요. 가볍게 말 한마디부터 시작해보세요. 저번에 그런 일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라든지 내가 좀 그랬나? 미안이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안녕이라는 인사부터라도 좋아요. 완벽한 사과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진심만 있으면 상대방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번 대화가 시작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어요. 혈액형별로 사과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다르지만 결국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건 용기예요.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내 자존심보다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면 오늘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과는 이기는 게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